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이 시대를 팟캐스트의 시대라고 할 만하죠. 비주얼 영상 시대에 영상 하나도 없이 소리만 들리는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초대석에는 최근 장안의 화제를 몰고 다니는 팟캐스트 이 박사와 이 작가의 EJ의 리더격인 이동형 작가를 모셨습니다. 이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석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예. 네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분 모셨는데 네. 방송 사고가 있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죠? 제 EJ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예. 거기 갔는데 녹음이 안 돼서 못했다고. 예. 이제 일로 합정동 이사 와서 이제 시설을 제대로 갖추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사고가 아마 없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우선 책 얘기부터 먼저 하죠. 네.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네. 제목이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만은 예. 바람이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네. 표지에는 노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을 달리는 모습인데요. 네. 참 낯익은 사진이죠. 이사님이 또 추천사를 또 뒤에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도. 자, 이 책은 어떻게 펴낸 책입니까? 그거는 원고 자체가 우리 EJ 노무현 특집 대선 전에 있었죠. 예, 초기에. 예, 그래서 EJ 노무현 특집이 1탄, 2탄, 3탄이 나왔었는데 그 원고를 바탕으로 저희가 노무현 특집이 EJ 하면서 처음으로 100만 다운로드를 넘겼었거든요. 글쎄 반응도 아주 무척 좋았죠. 네, 그래서 1, 2, 3편을 다 합치면 200만 다운로드가 넘어갔기 때문에 대단한 반응이 왔었다고 보고 그래서 출판사 측에서 그 원고를 가지고 한번 책으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이 와서 제가 흔쾌히 저도 이 책을 두 권 보내주셔서 한 거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집에서 대략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저도 보고는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네. 지난 대선이면은 시절으로 봐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이 좋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때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있었고 아무래도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문재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마 그 응원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책 나온 지 며칠 됐는데 반응이 어때요? 예약 판매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많이 좀 파시기 바랍니다. 예. 자, 책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만은 이제 이 작가님을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팟캐스트를 막 접한 분도 있고 또 우리 청취자 가운데는 아직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TV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아실 것 같아요. 예. 저는 팟캐스트 이 박사와 이 작가의 EJ에서 이 작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동형이라고 합니다. 국민TV나 이렇게 또 들으신 분들이 또 저희 팬이고 저희 팬이 또 국민TV 팬이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많은들 아실 것 같은데 딱히 또 스스로 제가 소개를 하려니까 부끄럽네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진행한 도중에 소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는 쑥스럽다면은 같이 하는 이 박사와 세작 두 분 소개를 그럼 좀 해주세요. 이 박사 세작 저가 다 동갑내기입니다. 76년 용띠생. 38. 네네네. 다 동갑내기여서 또 친구들이니까 방송에서 저희 방송이 굉장히 좀 험악하죠. 상스러운 욕도 막 튀어나오고, 또 그 19금 방송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성 같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동갑내기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그렇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또 나이 차이 많은 형이 그렇습니다. 있으면은 또 조금 불편할 텐데, 그죠? 어려울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박사라는 친구는, 서울대에 나온 친구고, 지금 철학 박사. 지금은 그 모교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친구고요. 진짜 박사 맞네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동네 박사가 아니고 진짜 배기 박사네. 진짜 배기 박사입니다. 그 세작이라는 친구는 옛날에 학생운동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개인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 그런데 돈은 못 버는 것 같고. 근데 세 분이
원래 친구예요? 어디서 사회생활하다 만난 분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이게 만났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만났어요. 처음 이 박사랑 저랑 먼저 만났고, 예. 그것도, 친구 소개로 만난 거고, 예. 그리고 나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니까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야, 예. 또 이 박사도 철학 박사고, 또 이 친구가 부전공이 그 조선시대 역사학이어서. 역사 쪽으로 예, 관심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박사를 아마 불교 쪽으로 받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불교 종교학으로. 예. 그래서 저랑 뭐 얘기도 통하고, 그렇게 금방 친해졌어요. 금방 친해지고 나중에는 또 세작하고 또 그렇게. 세작은 어떻게 합류하게 됐어요? 세작은 처음에 저희가 아마 첫 회에 그 총선 4월 아마 총선 특집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뭐 통진당 사태도 있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작이 아마 학생운동도 하고 이랬으니까 말 그대로 세작 간첩이죠. 그러니까 네가 와서 통진당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소위 말하는 NL이 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간첩형 그런 걸로 한번 데리고 온 건데 어떻게 눌러 앉아버리게 됐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제목도 이 박사와 이 작가 이재희처럼 두 사람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 손님으로 왔다가 눌러 앉은 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또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세 분 아주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듣는 입장에서 보면요. 네네. 이 팟캐스트를 처음 누가 하자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저희를 이제 다 아는 친구가 이런 거 이제 나는 꼼수다 한참 유행할 때죠. 그때 저보고 이제 이 작가 너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재밌게 하니까 팟캐스트를 하면 나 꼼수만큼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자신도 있고, 그런데 혼자 하기는 못하겠고. 혼자는 뭐, 진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혼자 하냐? 그랬더니, 그럼 이 박사 데리고 해봐! 이렇게 해서,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제가 이 박사 찾아가서, 너 할래? 그러니까, 재밌겠는데? 이렇게 해서, 막 크게 거창한 것도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 그렇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다가 뭐 대여섯 번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가볍게 했던 게 주요하게 또 청취자들을 자극한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자극도 자극이지만 그 자극이 나쁜 뜻의 자극이 아니라 지금 청취자들한테 눈높이에 맞춘 거죠. 네네네. 그죠? 저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눈높이 맞추려고. 그러니까 뭐 역사가 일단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한홍구 교수나 뭐 강준만 교수처럼 이렇게 정말 양식 있고 이러신 분들이 하는 강의를 들으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잠도 오고 이러니까 우리는 조금 재밌게 저작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분들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역사 대중화에 EJ팀이 크게 기여했다 이런 걸 저는 공공연히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적도 있죠. 예를 들면 말씀하신 강준만 교수나 뭐 시오노 나남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역사학자 못지않는 근거와 논리 정연한 전개로 사실 역사를 친근하면서도 쉽게 이제 그분들은 주로 책이지만은 EJ팀은 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말로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큰 공로가 크다 보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국사 시간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고 또 반면에 깊이도 있고 저는 그런 참 알짜배기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취자들이 뭐 그런 거 많이 써주세요. 학교 다닐 때 전혀 국사에 대해 몰랐는데 EJ 들으면서 공부가 된다, 감사하다 이런 말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죠. 아니 얼마 전에 한 김수임 특집 같은 게 이름이 석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름 같은 게 김창룡이도 이름 안 나옵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그렇죠. 인물들이었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역사 교과서가 실린 것들이 연대기적이고 정치인 위주고 이런 인물들 위주다 보니까 이런 역사의 작은 공백을 메우면서도 중요한 조연들의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잘 메워주신 것 같아요. 이재희란 이름은 어떻게 붙인 거예요? 이거는 이 박사가 지어왔어요. 이 박사가 무슨 뜻이에요? 지어왔는데. 우리가 이재희는 고사성어에 나오는 이재희이긴 한데 다른 뜻이 있죠. 그러니까 중우적 뭐 표현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두 명의 이제 이 씨가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니까 두 명의 이 씨가 한 명의 이 씨를 어떻게 제압한다 이런 의미였었고 나름으로 깊은 뜻이군요. 또 하나는 과거 역사를 얘기하면서 지금의 나쁜 사람들을 또 제압한다 뭐 이런 중의적 의미로. 그래서 뭐 입에 좀 탁탁 붙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참 잘 지었어요. 이 박사가 별로 하는 일이 하는 일이 없는데 이거는 이거는 잘했네. 아 이거 간판 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잘 달았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요. 요새 이재가 팟캐스트에 1등 또는 2등. 우리 2등은 최근까지는 이제 정치 막장 드라마가 1위를 하고 또 2위는 이재가 가다가 또 이제 또 이재이 또 새 버전이 올라오면 또 이재가 1등을 하고 아까도 켜보니까 1등이던데 인기 실감하죠? 뭐 지하철 타고 가면 알아보는 사람도 계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저기 시청에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인해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야, 근데 공개 방송 몇 분 했어요 지금? 공개 방송은 저희가 2번 그거밖에 안 했는데도 2번 했네요. 얼굴을 지난번 김일성 특집 공개 방송했잖아요. 그 보이는 라디오. 그분께 이제 세 분들 이제 이 박사가 덩치가 좀 크죠. 많이 크죠. 머리도 크고. 그거 보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37회인가까지 했는데 얼굴 2번 보여줬는데도 벌써 길거리에서 얼굴을 알아본다 그러면 계속 텔레비전을 했으면 뭐 스타 못지않게 지금 이름이 팔렸겠는데요. 저는 지금 텔레비전도 몇 번 나가고 이래서 아마 조금 더 알려진 것 같아요. 제가 이재 팀 관련해서 어디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쓰기 위해서 이 작가님하고도 내가 통화도 한 적이 있고 해서 사실 취재를 바탕으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역사학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역사학도만 역사를 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근현대사를 종횡무진 이럴 때 딱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이 해박한 지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자기 자랑이라도 좋습니다. 저 제 자랑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 괜찮고 저는 일단은 뭐 다독에서 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 나이 때부터 제가 12살 때부터 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는데 12살? 네. 그때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네. 12살 때가 87년도 때인데 5학년 때인데. 네, 5학년 때입니다. 그죠? 그때 저희 고향이 안동인데 거기서 사진전을 했었어요. 5.18 사진전. 그거를 제가 우연찮게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우던 교과서에 나온 전두환 노태우, TV에서 보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이거 내가 배운 역사랑 완전 다르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광주 우리 민중들이 폭도로 몰려서 아주 난자당하고 또 바닥에 막 엎어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내장이 쏟아지는 모습이라든가 곤봉으로 만든 뭐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 12살 어린 눈에 그게 대단한 충격으로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충격으로는 받아들이겠지만 대다수의 그 또래 아이들도 그것을 계기로 우리 현대사에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또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또 이게 뭐 이런 제가 뭐 지역 감정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나름의 특수성이 있다면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린 그 소년이 그걸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좀 별나긴 별나네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찾아보게 됐는데 방금 우리 이사님 말씀처럼 그 지역 특성상 그런 책들을 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화방을 돌아다니고 뭐 형들 대학 다니는 형들 당시에 그 형들 집에 찾아가서 책 좀 보여달라고 떼쓰고 뭐 그렇게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진짜 나도 좀 이 작가님에 대한 깔때기를 해준다면 어릴 때부터 좀 싹수가 있었거든요. 역사에 대해서는. 대신에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공부를 못하게 됐죠. 학교 공부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이 시험인데도 책 보고 앉아 있고 이랬으니까. 수능 시험 전날에도 책 봤어요. 공부 안 하고. 하나에 빠지면은 하나가 또 좀 부족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거 나중에 어디다 써먹나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써먹고 있네요. 밥벌이 하는데 잘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참 세상 일은 알 수 없군요. 그러게 말이죠. 요새 인기가 한참 오르고 세상에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지금 잘 팔리고 있죠? 뭐 물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조금 더 또 좀 자랑해 보세요. 그거 좀. 지금 뭐 라디오 2개 나가고 있고요. 어디요? SBS에서 2군데 하고 있어요. 시사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고 데일리 방송 하나 있고 또
MBN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꼬박꼬박 나가고 있고. 거기도요. 예. 자, 방송 세 군데. 네, 그러니까 그 다들 보통 EJ의 팬으로서 듣다가 PD들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뭐 팩트 TV에서도 계속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고. 국민 TV에서도 같이 하자고 지금 뭐 그런 당연히 해주셔야죠. 우리도 그 내주에 이제 그 프로 개편이 있는데요. 그때 이 작가님하고 우리 이제 김용민 PD하고 두 분이 한조가 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정치 인물 우리 근대보다 현대 인물들 한 프로 좀 맛있게 좀 비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우리 정 기사님이 아주 파악을 잘 하셔갖고 또 김 PD랑 저랑 붙여서 두 분이 아주 죽이 맞죠. 뭐 저랑 해도 뭐 안 될 건 없습니다만은 또 뭐 우리 김 PD하고 우리 김 PD가 요즘에 아침에 일찍 6시에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이라는 프로를 하는데요. 제가 출근길에 그걸 듣습니다만은 정말 탐복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다 지어내는 것은 아니겠죠. 자료도 찾고 하지만은 그것을 잘 엮고 이야기로 풀어내는 솜씨가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 한조가 되면은 아주 좋은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막말할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내용 뭐 막말을 하려면 막말할 때도 있어야지 뭐 그게 두 분의 또 지금 매력이란 매력인데 제가 막말을 하면 아씨바 이런 말하면 잘 안 어울린다 할 겁니다. 근데 두 분이 아마 좀 맛깔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프로 잘 좀 꾸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방송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세 분이 팟캐스트 하는 거하고 또 기성 이런 틀에 짜인 방송하고는 맛이 또 좀 다르죠? 많이 차이 나죠. 일단은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세 명이서 하니까 서로 좀 말을 주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말도 좀 빨리 하고 뭐 경쾌하고 이렇게 가는데 또 눈치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고 들어와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뭐 그냥 아무렇게 막 하는데 이 공중파나 이런 거는 어떻게 정제돼 있다 그럴까요? 또 절제된 단어로만 써야 되고 말도 좀 천천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옷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방송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뭐 방송의 맛을 몰랐습니다만 재미가 있더라고요. 물론이죠. 또 그리고 많은 청취자가 있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작가님 그런 뭐 생각이나 또 역사에 대한 뭐 지식이나 또 그런 것을 들려드리는 것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물 들어온 대로 노져라 했더니 부를 때 나가십시오. 부를 때. 요즘 정말 바빠서. 자, 최근 지난 15일장 아마 기억나는데 정인수 특집이 37회로 저도 팬입니다. 참고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일어나 늦잠 자는 날 베갯머리에 이거 놓아놓고 뭐 비몽사몽간에 듣는 그런 팬인데요. 잘 듣고 있고요. 그동안 37회 방송을 한번 좀 자평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뭐 무슨 세 명이 다 무명이었고 사실은 철저한. 저는 뭐 지금이야 조금 알려졌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책 뭐 두세 권 낸 그냥 이름 없는 무명 저자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그 세 명 다 무명이었고 또 저희가 무슨 어디 방송국을 뭐 등에 업은 것도 아니었고 철저하게 그 평범한 사람들 셋이서 시작한 방송인데 그 입소문만으로 인기가 이만큼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옛날 그 초창기만큼 어떤 활발한 웃음, 유머 이런 게 조금 떨어진 것 같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발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초심까지는 아닌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막 남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욕하고 뭐 섹스 얘기 막 하고 이럴 때는 정말 동네에서 그냥 장난하는 것처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들으시니까 이제 그게 자꾸 부담되니까 욕도 줄이고 뭐 성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참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그대로 하면은 초심을 갖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자들 이제 좀 세련될 때 됐는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표현을 제가 소비자라고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기호는 늘 변하면서도 또 어떤 것은 변하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의 입맛을 맞춘다는 것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게을리하지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 나름대로는 매일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예. 예. 저는 그게 행간에 충분히 보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뭐 정치인 주로 또 뭐 재계 거물들 기업인 뭐 사회 문화 역사 심지어 뭐 성풍속사 뭐 쌍년 특집까지 했는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뭐가 좀 힘들었어요? 어느 분야가 제일 힘들었어요? 굳이 하나 몇 개를 골라보자면 일단 우리가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할 때 뭐 약산에서부터 약산이나 몽양사생이나 일단은 청취자분들이 이분들을 모르니까 어떻게 개념도 안 잡힌 상태에서 방송을 들으니까 약산은 특히 더 그럴 수 그렇죠. 있어요. 전혀 우리 역사에서 안 다뤘으니까. 왜냐하면 그 양반이 해방 월보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금지시된 인물이에요. 사실 약산 같은 경우 어혈단을 만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참 우리 이 무장항쟁 또는 그 어혈투쟁 이런 쪽에서는 정말 선구자이자 참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인데 그렇습니다. 분단 사회에 가려서 잊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한인 애국당과 뭐 거의 라이벌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작가님들의 그 이제 세 팀의 역할이 저는 참으로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사에서 배제된 분이니까 자료도 많이 없고 또 이걸 또 옛날처럼 다른 방송을처럼 뭐 가볍게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약산 평전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적어도 90년대 후반에서 이제 이데올로기가 우리 역사에서 조금 이데올로기 논쟁이 조금 그치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좌파 진영 독립운동가들도 뭐 포상을 한다든지 막 그런 사회적인 이제 흐름 속에서 그분들에 대한 조명이 시작됐지. 옛날에 약산이나 몽양 같은 분들도 그분들 거론하면은 바로 뭐 빨갱이 소리 딱 좋았죠. 그 영화 관계자분들 몇 번 만났는데 약산을 들어보니까 영화로 만들어도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약산은 그 외모도 얼마나 준수합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 러브스토리 하면 약산은 정말 영화 같은 인생을 산 분이시고. 뭐 약산이라든지 또 저 아리랑이 김산. 그렇죠. 언제쯤 김산 특집 한번 하세요. 약속은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한다고. 그렇습니까? 김산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아리랑으로만 근데 아리랑도 그 책 몇 권 읽었겠습니까? 그 아리랑이라는 책을 이영희 선생이 일본에서 입수해서 한국에 소개한 것도 꼭 언급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 그 김산 특집은 아마 팟캐스트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아마 공개될 겁니다. 그래요? 저희가 지금 중요 인물들은 동영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십시오. 그래서 목소리와 그때는 동영상 할 때는 자료 화면들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김산 선생도 자료가 너무 없어서 찾는데 조금 애먹을 것 같아요. 없죠. 김산 아드님이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오셨었어요. 이제 다른 김산 그 부인이 이제 다른 고시성을 가진 남자한테 재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김산 선생의 친아들이 성이 고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왔을 때 취재를 한 적이 있어서 그분하고 내가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하나 보내주십시오.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김산 아드님의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간 뭐 이제 한 40회 가까이 해오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독자 반응이 특별했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자료가 없어서 진짜 애를 먹었다거나 또는 안 그러면 뭐 좀 경미하지만 방송 사고가 있었다거나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혹시 에피소드 있는 것도 몇 개 있죠? 방송 사고는 거의 없었고요. 팟캐스트니까. 또 저희가 거의 편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그냥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었고 일단 노무현 특집이 제일 어려웠었던 게 이 박사가 우리 소위 말하는 노빠인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글쎄요. 근데 그 방송에 나간 거는 사실 저희가 조금 잘랐는 거고 너무 울어서 방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나온 게 그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옆에서 덩치 2만원, 3만원 놈이 꾹꾹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방송 우리 세자각이랑 저도
저도 이 독한 놈이라는 소리 듣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날라 그래도 얼마나 그런지. 예. 또 이 스튜디오가 작지 않습니까? 예. 작은 데서 한 놈이 그렇게 울어버리니까. 그래서 되게 그거 녹음할 때 힘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스튜디오 어때요? 이 정도면 뭐. 준수합니까?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튜디오에서 활용하십시오. 네. 우리 스튜디오는 개인의 스튜디오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출자해 주신 돈으로 만든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네네. 뭐, EJ 팀들이 와서 활용하신다면은, 네. 뭐, 우리 여기 라디오 팀들하고 네. 시간 조율만 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송할 때는 항상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여성 엔지니어분이 옆에 대기하고 있도록. 우리 박성재 PD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좋습니다. 네. 남자분이 오면 안 할 거거든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뭐 그 정도의 협조를 해드리죠. 네. 아까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분야가 참 다양해요. 제가 탐복한 것도 뭐 저도 뭐 역사 공부를 뭐 개인적이지만 조금 해온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는 데는 저도 좀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 아이템을 주로 누가 정해요, 그래? 제가 정합니다. 정말 이형 때문이에요. 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템을 정하고 배치 이런 것은 어떠한 뭘 가지고 합니까?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제가 이제 김대중 대 김영삼이란 책 그리고 뭐 와주태의 박쥐들 정치가 웰것이 이런 책에서 이런 과거사 에피소드 또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차용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원고도 이제 뭐 어차피 제가 쓰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독립운동가 제 책에 없는 것들 그다음에 이 기업인들 예,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왜냐면 제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보통의 사람인데 보통의 사람인 제가 좋아하면 다른 대중도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념으로 정인숙이나 김수임이나 모현숙이나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뭐 어떤 정인숙 같으면은 또 당대 권력자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럼요. 단순히 그 여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권력자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한 희생된 한 여성의 희생 얘기예요, 사실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성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노리개로 받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냉정히 말하면 현대판 성노예인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게 뭐 70년대 비단 70년대에만 국한했던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원주 별장 사건도 다 그런 거고. 맞아요. 예, 사실은요. 그게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있다. 형태만 좀 달리할 맞습니다. 뿐이지 여성을 성으로서 본 그런 착취, 순환 이거는 맥을 같이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도 그것을 뭐 저도 뭐 좀 가볍게 표현했습니다만은 흥미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관통해서 어찌 보면 그게 뭐 창세기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성 우월주의 사회가 얼마나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나 하는 사회 고발성이 저는 아주 강한 프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현숙 특집을 저번에 한 거는 윤창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시성이 적절했네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저 시사 감각도 대단하십니다. 너무 오늘 저를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국민 TV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 작전인 거 몰랐어요.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 또 하나 놀란 것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다루면서도 결코 허술하지 않고 그 자료들이 좀 빵빵하다는 거죠. 심지어 미국에서 간행된 비밀 문서, 물론 국내에서 이제 해제된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틈틈이 뭐 자주자주 눈에 띄고 해서 아마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분들은 지금 탐복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런 자료가 미국에 있었고 그게 국내에 들어와 있었고 이 작가가 저것까지를 섭렵했구나라고 할 때는 아마 탐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료를 주로 어디서 수집해요? 좀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공개하세요. 그 영업 비밀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실리 보고서가 나왔다 이런 거는 옛날에 2000년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제가 신문에 보고 하면 기억해놓고 있어요. 내가 시간이 되면 저걸 한번 직접 입수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인들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뭐 미국에 계신 분이 있으면은 조금 달라고 여기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일본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본에도 부탁하기도 하고.
일본에 좀 계셨죠? 네, 예.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국회 도서관은 이제 늦게 들어오죠. 늦게 들어오는데 그쪽에서도 좀 이용하기도 하고 옛날 책들 지금은 거의 절판됐습니다만 그런 책들이 집에 많으니까 집에서 그런 책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을 수 없죠. 옛날 책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받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저는 또 책을 어디서 빌려보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예. 꼭 사서 봐야 또 내 책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어머니가 이사할 때마다 많이 버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창고에 남아 있어서 예. 막 들어가서 또 찾고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공부가 되거든요. 다시 보면은.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영인본들 해방 공간에 나온 영인본들 60, 70년대 한미 관계사의 이면사를 다룬 그런 보고서들이 이제 영인본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2000년대 초반에 해서 그 영인본들은 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네, 이제 그렇죠. 많이 예,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제 혹시 일제시대 관련 자료를 많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면은 남산 도서관을 가십시오. 남산 도서관. 예. 거기에 가면은 일제 때 서울을 경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가 아니라 경성부라고 했는데 그 당시 경성부립 도서관에 있던 자료가 남산 도서관에 다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애용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거기를 이용하시면 당시 원전을 예. 많이 좀 보실 수 있어요. 예. 일을 좀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아주 뭐 예. 거기에 놀라운 그게 아마 5층인가 6층 그게 아마 한 달에 방문자가 한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사서가 열쇠를 아예 줍니다. 자기가 열고 들어가서 지금 한 2~3시간 보고 나올 때 문 잠그고 나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용자가 많지 않고 뚝 떨어져 있으니까 참 좋은 자료가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김일성 특집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자료를 제가 많이 봤어요. 예. 예. 일본 자료를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때는. 좋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방송했던 하려고 했던 예. 뭐 이런 자료 중에서 혹시 내용 중에서 금기도 있었나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종교 집단 관련이라든지. 종교 특집은 저희가 한번 했었고요. 뭐 했죠? 기억 잘 안 나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 보자. 볼까요, 지금? 메시아 특집 한번 했습니다. 메시아 특집. 이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 오래된 건 아니에요. 예, 오래된 거 메시아 특집 한번 했었고. 그게 있구나. 저희가 할라 그러다가 만 거는 하나 있어요. 뭐예요? 검찰 특집을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일부 정치검찰이죠. 그렇죠. 정치검찰이 문제인데 예. 그래서 그동안 정치검찰이 어떻게 나라를 망쳤나 그거 마십시오. 그거를 제가 정말 실명을 공개해서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검찰로 하면은 너무 폭넓고요. 핵심이 사실 정치검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오제도랑도 전번에 간첩단 얘기할 때 같이 했잖아요. 예. 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오제도는 앞에 붙어 있는 게 사상검사. 예, 사상검사 오제도. 사상검사 오제도라고 표현하는데 뭐 보기 나름으로는 그 당시 빨갱이지 않은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으니까 오제도도 정치검찰로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봐야 되죠. 예.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에서 뭐 그거 내가 보기엔 1, 2, 3부 특집에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당장 몇 명 떠오르네요. 네. 그리고 왜 작년에 떡값 검사들. 예. 그때 제가 네. 검찰제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떡값 검사 그랬습니까? 나왔을 때. 그때 떡값 검사들 명단을 책보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예. 그 실명을 다 박아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 출판사의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후배인데 실명을 어떻게 박냐 그랬더니 우리는 뭐 일단 사실이고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도 된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뭐 대표가 감옥 가골라 생각하고 그렇네요. 근데 결국 검찰에서 그 출판사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이 없었어요. 왜?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노회찬 의원한테는 왜 명예훼손을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오히려 출판사는 자기들이 고발을 하면 이 책이 더 많이 팔아준다고. 팔려가지고 자기들이 더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었을까요? 글쎄요. 예. 그 이번에 뭡니까?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만드는 것도 국방부에서 영화 개봉 금지. 예. 그 영화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낸다더니만 그 뒤에 속 들어갔대요. 보기 나름으로는 그게 불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자간 정치검찰 또 충분히 이재 팀이 다뤄볼 만한 주제고요. 예. 그것도 아마 청취자들 반응이 대단히 좋을 걸로 기대되네요. 그래. 검토해보겠습니다. 혹시
금기, 아니 스스로 예. 자기 금전, 야 이거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예. 아 이거 우리가 좀 뒷감당이 안 되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얘기할 때 예. 보통 욕을 막 해야 될 상황인데 예. 스스로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하려고 뭐 이럴 때는 있어도 다른 거는 뭐 그대로 다 얘기했어. 뭐 소문이면 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재벌 특집 할 때도 재벌들과 연예인의 관계도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지만 예. 노래를 통해서 힌트를 드리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맞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지난번에 김일성 특집할 때는 검찰한테 좀 쫄았던 것 같은데 도입부에 반응 들어보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김일성 특집 나가고 난 뒤에는 혹시 뭐 불필요한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타당한 지적 말고 불필요한 지적 같은 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너무 검찰을 신경 쓴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검찰을 신경 써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이 박사 이종우 씨가 예. 상당히 보수주의자입니다. 그 친구가. 그러니까 뭐 우리랑 같이 해서 진보가 아니고 노빠라고 해서 뭐 진보가 아니고 상당히 보수주의 얘기를 해보면 예. 또 그 북한 체제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대단히 싫어하는 친구거든요. 예. 일부러 방송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있어서 세작은 조금 아마 우리랑 달랐겠죠 생각이.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금 북한 체제나 이런 거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뭐 검찰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글쎄 검찰이 뭐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맞습니다. 또 뭐 죄지었으면 벌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뭐 표현의 자유. 그런데 그 옛날에 제가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예. 김일성 특집 들어가기 전에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 국가보안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정부 때 예. 부산에서 그 웨이터가 말이에요. 그 뭐라 그러면 나이트 웨이터가 예. 명찰에 김정일이라고 달았거든요. 요새도 가끔 보면 그런 눈치지 않나요? 근데 김정일이라 달았는데 그 친구가 1박 2일 동안 유치장에 가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왜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일이가 북한에만 했나? 그러니까 말이 이거 나만 해도 김일성이도 있고 김정일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검찰이 어디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이 안 된다. 예. 그래 내가 농담으로 국가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그런 실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이 웨이터 이름이 김정일이라 했습니까? 예. 야 지금 아마 김정일이를 전화번호 같은 데나 해보면은 많이 있을 수도 거예요. 없이 많이 나올 텐데. 예. 뭐 혹시 그 양반이 무슨 특별한 뭐 북한 찬양 발언이나 뭐 아이고, 이런 게 아니고 술집 웨이터가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술 팔고 하는 거죠. 그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진짜. 박찬호 이렇게 다른 것처럼 그게 다른 건데 정말 웃긴 코미디죠 한편으로는. 야, 그건 정말 참 코미디네요. 도대체 어떤 검사에 도대체 진짜 참. 그러게 말입니다. 여태 못 다뤄본 분야 또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다루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아니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 금기가 없는 방송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다뤄본 분야는 없고요. 앞으로도 뭐 청취자들이 원하시면 계속해서 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 연애 오락이나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좀 시사나 역사 이런 걸 엮어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청취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청취자들이 그런 거를 저희가 그 방송하고 또 방송 끝나고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특히 방송 끝나면은 그 술과 더불어서 5시간, 6시간 계속 그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른 뭐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다 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재밌고 더 알차고 이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조금 더 좀 기다려 주시면 아마 더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을 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문득 떠오르는 걸 하나 생각해 보자면 뭐 대중 가수나 영화인 중에도 밀제되는 친일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뭐 연예인들은 특정 권력에 또 뭐 지나치게 결탁돼서 뭐 좀 또 비난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시대상과 엮으면은 뭐 연예인 뭐 꼭 연예인만을 국한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금지곡도 있었고 뭐 동백 아가씨가 뭐 동백이 붉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가 됐듯이 저희도 그런 사회사가 있다고 봐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 대중가요 뭐 7080 이런 거 몇 번씩 의견을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교환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주제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또 저희 팬카페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많이 올라오거든요. 많이 올라오죠. 예, 일단 그런 거 참고도 하고 있고 예. 요즘은 뭐 주진우 기자 특집을 해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아니 주진우 기자도 특집을 할 만하죠. 아 그럼요. 친구가 예.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원로 기자도 아닌데 조폭이나 이런 연예인 이런 쪽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인. 그렇습니다. 사실 조폭 다뤄서 뭐 얼마나 그 주목을 하겠으며 신분 뭐 이래저래 신변의 위험은 항상 있고 그렇죠. 용기 있는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저한테는 뭐 제법 후배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기자로서는 한번 특집을 할 만하다. 네. 요즘 뭐 기자다운 기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워낙 또 그러니까요. 매체가 많아지고 예.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네. 저는 깜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 청취자들부터 그동안에 뭐 항의나 비난 이런 것도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특정 집단을 조금 비난하면 화를 좀 많이 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교회를 비판하면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뭐 다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우리가 모윤숙 특집이라든가 이럴 때 이대를 많이 좀 비판했었죠. 맞아, 이대 많이 얘기하죠. 그들이 또 이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 항의 메일을 또 받았어요. 예. 이대 출신 여성분으로부터. 이대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왜 그 집단으로 몰아서 이대를 나쁜 쪽으로 몰아가느냐.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이대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항의 메일을 보내시는 분이 그런 계시더라고요. 측면도 지적을 받을 면도 일면이 있네요. 일면이 있는데 어떻게 또 그 인물들이 다 이대라는 것도 굳이 뭐 서울대 나온 여성을 일부러 뭐 피해나는 것도 아닐 텐데. 아닙니다. 예. 그죠? 묘한 공통점이 있었고 이대 출신들이 우리 현대사에서 또 그런 어찌 보면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역사의 주역들이 많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뭐 최초의 여성 대학이었고 그랬으니까 아마 엘리트도 거기서 많이 나왔고 예. 또 권력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 부인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대는. 네, 그렇죠.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장 생각 많이 나네요. 네. 누가 생각이 납니까? 뭐 이순자 여사도 그렇고 뭐 손명순 여사도 아마 그럴 테고. 그 이대 출신이죠 아마. 이효 여사도 뭐 그랬고. 뭐. 이효 여사는 서울대. 유아대 다니시다가 서울대 나오시고, 그랬던가요? 예. 그래서 미국 유학 가고 그러셨죠. 예. 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이제 그 인기가 그렇게 많고 팬 카페도 있고 어쨌든 공개 방송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돈도 좀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0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됐지. 지금 공개방송 같은 경우는 재능 기부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장소 제공해 주시고 이 음향 자기 거 제공해 주시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음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개방송할 때 음향 시스템은 500만 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개인으로 다 해주셨어요. 야,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해주셨고 그날 오신 밴드 분들도 다 공짜로 그냥 오셨고 자기 차비 들여가서. 그래서 이번에 봉화도 그렇게 진행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머리가 아픈데 봉화 노무현 재단에서도 아마 많은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재단에서는 혹시 장소만 제공합니까? 그런 관련 장비나 시설도 같이 제공합니까? 그것도 지금 장비를 처음에는 다 제공하신다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또 뭐 돈이 없는지 못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반반씩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또 뭐 출연진 분들의 뭐 어떤 솔직히 차비나 이런 것도 전혀 못 드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후불제로 해가지고 조금 그 오시는 공연 구경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받아서 그분들 차비라도 챙겨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도 뭐 조금씩 성의껏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예. 오히려 뭐 저희가 지금 방송 같으면은 이 녹음 비용이라든가 뭐 호스팅 비용이나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돈을 내고 있습니다. 아, 세 분이. 예. 그리고 뭐 정모 같은 경우 콘서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나는데 그것도 다 우리 돈으로 채워 넣습니다. 지금 이 작가님은 버리도 뭐 시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팬들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와주시는 거 계세요. 기부 형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방송 말비에 뭐 제공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소개해드리는데 그분들이 뭐 10,000원, 20,000원씩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거 대단한 도움이 되죠 저희한테는. 액수를 떠나서. 그럼요. 그 참 마음이 따뜻하네요. 그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TV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EJ 팀들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더 얘기해 볼 텐데요.
EJ 이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좀 가볍게 뭐 시작했을 수 있어요. 사실 왜 이게 뭐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하면서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게 많이 늘어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예. 인기가 올라가고 또 그 우리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팩트에서 이제 틀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럼 분명히 비난이 오고 또 우리 방송만으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잘못된 역사를 또 심어줄 수가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저희가 공부해야 되니까 부담감은 더 많아지고 또 책임감은 더 커지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재미는 또 반감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밀하게 프로를 짜려면은 자칫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씨바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못 나오고 할 수 있겠어요. 부자연스럽게. 그래서 참 연구하고 하는데도 어렵네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어느 순간에 그런 책임감, 부담감 때문에 방송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하고도 몇 번 좀 웃어야 되는데 그러게 갑자기 말입니다. 웃는 게 안 나오네. 너무 진중하나요? 너무 진중하게 지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멋대가리가 없어요. 아닙니다. 앞으로는 요거를 좀 어깨를 좀 빼고 예. 그래 디테일을 하면 디테일 쪽으로 가더라도 어깨는 좀 빼고 뭐 하자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좋아지겠죠. 이 작가님 말씀대로 진짜 뭐 우리가 꼭 역사를 편년체식으로 뭐 고조선부터 뭐 쭉 해워서 뭐 현대사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는 않고 예. 주제나 시기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모자이크처럼 돼 있어 가지고 예. 만약 이걸 한 200회 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37회지만은 예. 한 200회 하면은 진짜 어떤 하나의 완성된 예. 뭐 카톡이 울리네. 완성된 저는 얼굴이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다 보면요, 자꾸 겹쳐요. 뭐 김창룡이랑 뭐 김수임이랑 또 하다 보면 겹치죠. 이강구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자꾸 겹치니까 또 뭐 듣는 청취자분들도 이거 어디서 나온 이름인데 그래. 하고 또 막 뒤로 가서 찾아보고 맞아요. 하니까 더 공부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물이 크로스되고 하면서 옛날 걸 다시 보게 되고. 네, 맞습니다. 또 이게 뭐 책으로 치면 저 앞페이지지만은 그렇게 몸이 건조한 게 아니라 또 옛날 걸 다시 들으면 또 재미가 있어요. 네. 저도 내 방송이지만 옛날 거 다시 들으면 또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래요? 혼자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역할 분담은 어떻게 나눠요? 세 분이 프로 이름은 당일 이름은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 그 누가 그걸 배정을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 하고요. 제가 다 하는데 요즘은 이 박사 연기가 조금 물이 올라가지고 상한 것 같으면 제가 이 박사한테 다 몰아줍니다. 근데 목소리 흉내내는 거. 예, 성대모사라든가. 그거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예, 많이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또 요즘은 모연속 특집 여성 같으면 모연속 특집은 여자까지 소화를 해가지고 이제는 상황극은 전부 이 박사한테 몰아주기로 했고 친일파 연기도 물이 올랐어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얄밉게 하더라고. 그리고 조금 그 무거운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세작한테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세작은 개성이 좀 어때요, 그분은? 그냥 뭐 흔히 우리가 일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어. 이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저희는 언제까지 할 거다, 끝날 거다, 계획은 전혀 없고요. 그 다른 방송하고 다르게 저희는 사실 어떤 소재가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그나마 만 번까지 다. 네, 전혀 소재가 고갈될 염려가 없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조선시대 얘기도 좀 해달라고. 그것도 재밌네. 근데 제가 사실 그쪽 분야에 약해서. 그러면 또 조선시대 한 분을 또 좀 영입해서 이제가 4명이 그것도 괜찮아요. 그 조선시대는 이제 이 박사가 하면 됩니다. 그래요? 이 박사 자기 전문 하면 되는데 제가 일단은 이 박사 역량을 못 믿기 때문에. 야, 이 박사 들으면 서운하겠는데 이거요. 이거 자기도 아는데 방송에서 맨날 제가 무시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재자라 그러거든요. 제가 원고도 다 제가 쓰고 있다, 편집도 제가 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할지도 모르겠는데 한 번은 제가 이 박사한테 한번 다 떠넘겨서 조선시대 걸 한번 재밌게 한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지금은 저희가 근현대사만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가 주는 의미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근대의 의미는 봉건시대가 끝나는 뭐 개항, 20세기 들어서부터의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 이전까지 우리 뭐 삼국시대 이래로 쭉 봉건 시대에 있는데 그 마지막이 조선시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얘기인데 글쎄요 그것을 아주 뭐 옛날 얘기라 하면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도하 지상파들이 거의 다 사극을 합니다. 앞다투어 하는데 이렇게 앞다투어 한다는 것은 장사가 된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 사극 그 복장에서부터 출연진 한번 보십시오. 결코 오히려 요즘 현대극이 그때 세트만 하나 지어놓으면은 그 뭐 한 몇 명 출연하면 끝나지만은 사극은 정말 매머드예요. 네, 돈도 더 많이 들어가죠. 네, 말도 타야 되지 심지어 장비에서 고증도 열심히 해야 돼요. 고증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장사가 되는 걸로 봐서는 결코 조선시대 얘기가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같은 역사라도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사관에 있어요. 따라서. 예. 그럴 때는 이제 용어체를 바꿔야 되겠죠. 전하 그래가지고 뭐 통초 가지고 있었어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재희가 우리 사회에 작년부터 등장해서 이제 뭐 한 1년 네. 만 1년 됐나요? 7월 달에 되면 참 그쯤 되는군요. 한 1년 집으면 이제 뭐 아직 한 돌도 안 된 그렇습니다. 까늘난데 결코 우리 사회의 지성계에서 조차까지 단순히 뭐 방송계뿐만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했던 역사를 이렇게 친근하고 유쾌발랄하고 이런 걸로 끌어내린 것은 저는 제가 도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큰 공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종편에서 저 5.18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일간 베스트, 일베 같은 데 가서 자꾸 이상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러니까 저희 같은 방송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또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연한 사실 왜곡이가 엉터리잖아요. 네네. 그들에게만 다 책임을 돌릴 수도 없어요. 정확한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지 않은 가르치지 않은 우리 기성세대 또 그런 자료들을 방치한 매체들도 좀 책임이 있는데 자, 이 작가님 시간이 대충 되었습니다. 한 2분 정도 2, 3분 남았는데 우리 국민TV 청취자분들에게 오늘 미처 다 혹시 못한 얘기가 있다면은 뭐 마무리를 개면서 한 말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조만간에 역사 전쟁 같은 게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역사 전쟁. 그러니까 우리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100년 전쟁이라는 비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수 측에서 그 반대되는 영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만든다고 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 고소 고발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뉴라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런 역사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다. 그리고 지금 종편 TV조선이나 채널 동아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북한군 개입서 5.18에 민주화운동에 이런 것도 그거에 어떻게 보면 시초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정말 올바르게 바로잡고 얘기할 건 얘기하고 비난할 건 비난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EJ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역사 팟캐스트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또 국민TV도 물론 더 사랑해 주셔야 되고 또 그 여러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들어서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 더 나은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바라고요. 어쨌든 국민TV나 우리 EJ나 지금보다는 더 많은 역량을 키워서 좀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가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J가 더욱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